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우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카오 오디오를 보면 이렇게 저음, 중음, 고음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조절하는 것이 왜 있으며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저음, 중음, 고음의 각각의 저음의 영역은 어느 부분인지, 또 중음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고음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모든 고음에 대해서 다 조절한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그 의미, 왜 이 이퀄라이저, 흔한 얘기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20에서 20kHz의 전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 기능들을 넣어놨는지,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같은 오디오 기기를 가지고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의미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크로스오버의 주파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도어 스피커, 앞쪽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미드 우퍼와 트위터, 고음을 내는 트위터,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개로 구성된 스피커, 자, 제가 사진을 띄워놨는데 이 두 개로 구성된 스피커가 이게 미드 우퍼고 중저음용, 그 다음에 이게 고음용이고, 여기에 있는 이것은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입니다. 자, 이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가 대부분 다 3km 내로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3km 내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제가 아까 20Hz에서 20kHz라고 했는데, 모든 음은 같은 크기로 내 귀에 들려왔을 때 정말로 같은 크기로 들리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그래프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저는 안 나오고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잘 나오죠? 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의미는 제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프만 잘 보이면 되니까. 자,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 그래프의 특성, 이름은 이퀄 라우드니스 컨투어, 그러니까 라우드니스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라우드니스 특성은 다른 말로 등청 감곡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약 20Hz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브우퍼 45Hz, 그 다음에 베이스 100Hz, 그 다음에 중심 주파수인 1kHz,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주파수로 많이 설정하는 가장 예민한 주파수인 약 3kHz 대역 언저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kHz 고음, 그 다음에 20kHz까지 모든 주파수가 내 귀에 들어올 때는 그 크기가 각각 다 달라야 같은 크기로 들린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소리는 소리를 크게 해야 이 중심 주파수 1kHz, 사람 목소리 대역이 대개 이 근방입니다. 이 중역대인데, 이것이 이 사람 목소리의 크기는 이만해도 저음은 이만큼 높아야 이 사람 목소리하고 크기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쪽은 저음, 이쪽으로 갈수록 고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우리는 음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위로 올라갈수록 음압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모든 음의 중심 주파수는 1kHz입니다. 이 부분이 사람 목소리가 1kHz 대역 근처이기 때문이다. 이 1kHz는 우리가 정각이 됐을 때 15 울리는 것이 이 1kHz의 음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1kHz 음을 띠 할 때 그 음이 1kHz라는 얘기죠. 자, 이 1kHz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볼륨이 50일 때 이거 1kHz를 0으로 잡으면 여기 100Hz가 있는데 이 100Hz는 22dB만큼 더 커야 이 사람 목소리하고 같은 크기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 내려가면 만약에 우퍼 대역인 45Hz다 그러면은 36dB가 더 높아야 사람 목소리하고 같은 크기로 들린다. 즉, 북소리는 크게 나와야 사람 목소리하고 같은 크기로 들리는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로 올려서 볼륨을 크게 들으면 볼륨 50이었다가 볼륨을 80으로 올리면 이 1kHz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100Hz를 보면 아까는 22dB만큼 높아야 같은 크기로 들렸는데 볼륨을 올렸더니 12dB만큼만 더 올려도 같은 크기로 들리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45Hz를 보면은 아까 볼륨이 낮을 때는 36이었는데 볼륨을 키웠더니 25만 올려도 같은 크기로 들린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볼륨이 작을 때는 저음이 커야 같은 크기로 들리고 볼륨을 높이면 저음을 조금만 올려도 같은 크기로 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튜닝을 할 때 볼륨 50으로 튜닝해서 저음을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음량을 올리면 저음이 너무 크게 들린다라는 의미이고, 또 마찬가지로 고음을 쳐다보면 이 고음도 볼륨이 작을 때 적당하게 튜닝을 해놨는데 볼륨을 올려서 들으면 이 고음이 귀를 찌르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목소리 대비 음량의 크기에 따라서 저음과 고음이 세기가 고음과 저음의 크기가 다르게 들리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래서 튜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상시에 어느 정도 음량 크기로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튜닝 값을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조금 답답하셨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렸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음은 음 크기에 따라서 내 귀에 다르게 들린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음은 음량이 낮을수록 사람 목소리에 비해서 커야 같은 크기로 들린다. 즉, 음량이 낮을 때는 저음을 많이 올려야 되고 음량이 높아지면 저음을 줄여야 된다. 그것은 고음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이 음량 크기에 따라서 이 저음과 고음이 내 귀에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듣는 음량에 따라서 튜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오디오의 저음, 중음, 고음 이 부분이 왜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왜 저음과 중음과 고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오디오에 우리가 저음이 조절하는 부분이 있죠. 이 저음 조절하는 부분은 모든 저음에 대해서 다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음을 조절할 때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역에 저음을 올릴 것이냐, 그것이 바로 100Hz다 라는 것입니다. 왜 100Hz냐? 100Hz 이하를 올리게 되면 80, 60, 40, 30 이쪽을 올리게 되면은 울림통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즉,
서브 우퍼가 없는 일반적인 앞 스피커라면 이 밑에 대역을 올리면은 스피커가 재생 대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벌벌 떨어버립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100Hz를 올려주면은 안정적으로 이 주파수 대역 근처를 올려주게 되면 앞 도어 스피커 또는 미드 우퍼 스피커가 정상적으로 저음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100Hz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서브우퍼가 만약에 있는 순정 외장 앰프 시스템이라면 이 저음을 조절하는 포인트가 이쪽으로 아마 이동되게 설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카오디오드 설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저음을 100Hz로 설정한 이유는 바로 스피커의 특성을 고려한 것과 두 번째는 사람 목소리에 비해서 저음이 이만큼 높아야 같은 크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 녹색 선이 반듯하다면 실제로는 저음이 이렇게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 얘를 올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음량을 더 낮추면 얘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소비자들이 조절해서 들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1kHz 이 중심 주파수는 왜 중음 이 부분에 있느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얘와 얘를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라고 하면 이 중음 기준 주파수를 낮춰버리면 거꾸로 얘가 더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얘를 올리면은 상대적으로 고음과 저음이 작게 들리지만 얘를 내려버리면 이 차가 커지면서 고음과 저음을 올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음은 왜 고음은 10kHz의 중심 주파수를 두고 조절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특성. 이 특성 그래프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2003년도에 그 전에도 몇 번 이 사람의 귀를 통계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발표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발표한 게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다수의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음을 귀에다가 청취하게 해주고 어떤 주파수가 어떻게 크기로 넣어야만이 이 사람이 같은 크기로 들리는지를 측정해 놓은 사람들의 표준 데이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값인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 그래프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서 이 10kHz를 그럼 왜 10kHz로 고음을 정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 특성, 곡선의 가장 둔감한 주파수가 10kHz 대역이었기 때문에 고음을 10kHz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음, 중음, 고음의 이퀄라이저, 간단한 이퀄라이저의 특성은 바로 이 라우드니스 특성 곡선, 사람의 귀의 성능을 표준화한 이 그래프 특성을 보고 만든 주파수 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음량이 실제로 사용할 때 음량이 작을 때 저음도 심심하고 고음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다. 왜? 사람 귀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음과 고음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듣다가 볼륨을 막 올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고음과 저음이 귀를 찌를 것이다. 자, 그럴 때는 낮춰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음량에 따라서 저음과 고음이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조절해서 들어야 된다. 그러면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튜닝을 하는 이유는 그건 음에 대한 것이고 음의 섬세함이나 선명함이나 음질, 음의 충실도
이런 것은 이 저음, 중음, 고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커를 교체하고 앰프나 DSP를 달아서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왜 3kHz 근처로 설정되어 있는가?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래프를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래프인데 앞 도어 스피커는 한 조입니다. 그러니까 경차의 낮은 버전이나 그 다음에 BMW BMW 오디오 옵션 없는 사양이나 쪽팔리게도 트위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양이 아니면은 대다수의 국산차든 수입차든 고음을 내는 트위터와 중저음을 내는 미드 우퍼로 스피커가 앞 스피커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앞 스피커를 사면 내지는 교체하거나 장착하면 이 미드 우퍼 2개, 트위터 2개,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 2개, 이게 한 조입니다. 우리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얘 2개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가끔가다 소비자들이 양쪽 다 해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센터 스피커나 서브우퍼를 빼고 어떤 스피커든지 간에 좌우 원페어 한 조가 바로 가격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패시브 네트워크가 왜 있느냐? 이 패시브 네트워크가 왜 있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오디오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저음을 내는 이 스피커 또는 여러분들은 스피커나 우퍼 이 콘지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음일수록 주파수가 낮은 음일수록 쿵쿵거리는 소리일수록 이 콘지의 앞뒤 운동량이 큽니다. 고음으로 갈수록 앞뒤 운동량이 작습니다. 여기에서 중저음과 고음으로 이 스피커를 나눴단 말이에요. 이 나누면 이 운동량이 큰 음이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트위터는 그런 운동량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위터가 파손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트위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 미드 우퍼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고음이 안 들어가도록 필터를 써줘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필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패시브라고 하는데 패시브냐 액티브냐라는 것은 전기가 들어가서 주파수를 나눠줄 거냐 필터를 만들 거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소자, 수동 소자, 즉 코일, 저항, 컨덴서를 이용해서 이 필터를 만들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액티브냐 패시브냐로 나누어집니다. 액티브라는 얘기는 반도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앰프나 DSP로 필터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액티브 필터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피커 선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것은 전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입니다. 이 용어를 줄여서 필터라고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패시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거죠.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 내지는 패시브 필터라고 해야 되는데 패시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물론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만은 아무튼 패시브 필터다. 자, 그렇다면 이 패시브 필터가 설정하는 고음과 중저음을 나누는 주파수 대역이 왜 아까 설명드린 3kHz 언저리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미드 우퍼의 크로스오버가 설정되어 있고 이쪽은 트위터에서 재생하는 주파수 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헬릭스 DSP에서 이렇게 액티브로 설정하면은 사실은 이 주파수는 얼마든지 이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필터를 안 쓰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를 쓸 때 왜 이 대역인가? 왜 여기에서 그걸 만들었을까? 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다시 라우드니스 특성 곡선을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이 녹색 선의 볼륨 50일 때, 그냥, 참고로 그냥 비교상으로 50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는 50폰인데, 그냥 음량으로 음량이 커졌다, 작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볼륨 50일 때, 사람의 중심 주파수 1kg가 0입니다. 이게 파란색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이 3kg 대역은 소리가 작아야 같은 크기로 들린다. 즉 그 얘기는 이 3kg 대역의 주파수는 사람 목소리에 비해서 작아도 같은 크기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를 만들던 시절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이퀄라이저가 없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고음과 중저음을 나눠줄 바에는 이 대역을 기준으로 해서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를 넓게 가져가면, 슬로프를 넓게 가져가면 이 부분을 낮춰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높여줄 수도 있고 평탄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를 이 대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DSP나 파워 앰프로 만약에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 그러니까 고음과 저음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 특성 커브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려줄 수도 있고 이만큼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이 주파수 대역을 크로스오버 주파수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 이 고음이 정면에서 트위터에서 이 낮은 음까지 재생하면 할수록 볼륨을 올릴수록 좀 거친 중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드 우퍼의 특성이 좋다면 4kH나 5kH 대역까지 미드 우퍼의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가져가고 그 이상 대역을 트위터 쪽에서 출력하는, 그렇게 액티브 필터를 쓴다면, DSP로 쓴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소리는 훨씬 더 부드럽고 여러분 귀에 찰지게 달라붙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은 이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를 쓸 때의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3kH 언저리로 설정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정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옛날 사제 카오디오나 아니면 홈 오디오 보시면 라우드니스 온 오프 또는 오토 라우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뭔지 여러분들은 사실 모르고 쓰셨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 기능은 뭐냐? 이 기능이 바로 이 특성 곡선을 볼륨에 따라서, 볼륨이 커지면은 저음과 고음이 줄어들고 볼륨을 낮추면 저음과 고음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만든 것이 오토 라우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음과 중음, 고음, 오토 라우드의 기능이 왜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이제 소리를 들을 준비가 이제서야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보고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와서 튜닝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 아무튼 소리는 음량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더라.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고 음량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 그래서 튜닝을 할 때 어떻게 튜닝해야 된다? 평탄하게 튜닝해야 된다? 틀린 얘기다 라는 것이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이건 통계라고 했지 개개인의 특성 곡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이 특성 곡선대로 만들어주면 좋은 소리가 날 거냐라는 것이 첫 번째. 결코 좋은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죠. 왜냐? 여러분의 귀는 이미 이 특성 곡선으로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비슷한 곡선으로 길들여져 있거나 아무튼 구불구불한 피크와 딥이 어울려진 그런 소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사람의 귀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과 나이가 드시면 이 고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서 고음을 이만큼 올려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론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튜닝할 때도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튜닝해야 되느냐? 고객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크기로 고음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올려주어서 튜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객이 이퀄라이저, 아까 얘기한 저음, 중음, 고음을 음량에 따라서 조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저음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 저음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도어의 울림통의 크기, 스피커의 성능, 그 다음에 서브우퍼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이 비슷한 그래프 특성을 가지고 저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대로 만들어주면 소리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저음과 서브우퍼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 이 중간 대역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가 저음이 쾅 쳐야 내가 엄청난 임팩트로 저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특성 곡선을 가져버리면 이 부분도 항상 둥둥둥둥 거리기 때문에 막상 이걸 쳤을 때 임팩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튜닝을 해줄 때는 고객이 어떤 성향을 원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특성을 얘기하다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클래식 정도. 하지만 락 음악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트클럽 가서 엄청나게 큰 우퍼의 그 임팩트 있는 소리를 느끼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이 비례해서 올라간다면은 이 우퍼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낮춰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소리는 상대적으로 커졌을 때의 그 느낌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튜닝하는 것은 절대 이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보면은 가끔 가다가 마이크 하나 가지고 섬세하게 피크와 딥을 줄여준다고, 평탄하게 만들어준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많은 튜닝은 자동차 같이 좁은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 나쁘게 됩니다. 더구나 마이크 하나 가지고 튜닝한다는 것은 여기서 들었을 때하고 여기에서 측정했을 때, 여기에서 측정했을 때 서로 때때로 역위상이 나오기도 하고 파형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튜닝을 해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 놓고 튜닝을 했을 때 그렇게 플랫하게 만들어 놨는데 막상 여기에서 측정했더니 파형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측정하게 평탄하게 만든 소리가 내 귀에도 평탄한 그 소리가 그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귀는 이 귓볼, 그 다음에 내 두개골 자체가, 내 몸 자체가 반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과도한 튜닝은 오히려 소리를 더 나쁘게 한다는 얘기죠. 가능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컨투어, 등고선, 러프하게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넓은 대역으로 너무 지나치게 낮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고 나머지는 스피커마다의 밸런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평탄하게 했더니 소리 좋아졌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튜닝해줘도 소리는 바뀝니다. 이미 좋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이 높아진 앰프나 DS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과도한 튜닝은 소리를 오히려 더 망친다 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스피커에서 어떤 성분을 얼마만큼 낼 건지에 대한 밸런스가 훨씬 더 소리를 좋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센터 스피커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좌우 음상은 어떻게 맞춰야 되며 뒤에 스피커는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고 왜 센터 스피커가 필요하고 센터 스피커가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시간 약속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헤드만카우디오 골뱅이 네이버에다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들어가시면 다양한 그 장착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른 차종이라도 읽어보시면 제가 쓴 블로그 내용들 저희 직원하고 같이 쓰지만 제가 쓴 블로그 내용들은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중복 투자 없는 카우디오 튜닝을 하시라고 제가 애원하다시피 거기다 글들을 써 놓습니다. 읽어보시고 합리적인 튜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카우디오 튜닝도 쉽고 간단하게 한방에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피커 알가리만 한다 또는 DSP만 장착해도 소리 좋아진다, 이놈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절대 그렇게 소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리는 밸런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와 또 내용이 좋으면 앞으로도 또 보고 싶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는 것이 이상으로 헤드만 카우디오 한욱희였습니다.